마지막 시간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바닥부터 지붕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땅 아래, 그 다음에 땅부터 지붕까지, 그러니까 반자까지, 천정까지, 그 다음 천정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어요. 지금 3D로 이제 그리다 말긴 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보이시죠?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단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렇게 그라운드 아래쪽에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만듭니다. 건물의 기초를 만들어요. 이때 보시면 자, 이렇게 도면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그라운드라는 뜻이에요. 그라운드. GL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GL선이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라인, 지표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자, 이 기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결선이요. 겨울동자의 매질 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어요. 왜냐하면 땅이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녹죠. 실제로 시골에 가면 땅이 질퍽질퍽해요. 땅이 녹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땅이 녹았다가, 겨울에는 다시 얼었다가,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파보니까 겨울에 안 얼더라 이거죠. 여기는 겨울에 안 어네? 여기도 겨울에 이 정도 파니까 안 언데? 그게 동결선이에요. 이 동결선 아래쪽으로 겨울에 안 얼어요. 겨울에 얼고 녹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초는 동결선 밑에다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부지방 있죠. 뭐 서울 같은 데는 900mm. 저 아래 따뜻한 남쪽 나라, 뭐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700mm.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1100mm. 이렇게 동결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역이라도 어딘 조금 더 춥고 어딘 조금 더 따뜻하고 그렇죠? 그 지역마다 동결선의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이 지역에서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뭐 연평균 온도라든지 동결선 등이 다 계산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깊이만큼 해서 씁니다. 우리는 1100mm를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깊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00mm, 400mm에서 1100mm를 동결선을 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맨 아래층이 뭐냐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잡석 다짐이라고 합니다. 잡석. 말 그대로 그냥 잡석이에요. 이름 없는 돌들 있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 없는 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돌. 채석장 있죠. 채석장에서 보면 그 돌들 못 쓰고 남은 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막 깨부셔가지고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얘가 기초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 안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어떤가요? 누가 더 튼튼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튼튼하죠. 네, 저 잡석이 안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위에 50mm짜리가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창 콘크리트 또는 버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잡석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50mm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이걸 버림 콘크리트 또는 미창 콘크리트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버림 콘크리트란 이름으로도 많이 쓰고 또는 미창 콘크리트란 이름으로도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기초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3D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잡석 다짐, 버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보시면 이 위에 뭐가 있나요? 이게 단열재예요. 여기가 단열재입니다. 단열재가 있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기초단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중간단에는 이렇게 시멘트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이 지붕 있죠. 여기는 다시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초의 모습이 얘는 일자로 올라간 거고 얘는 이렇게 45도로 깎아 놓은 거고 차이가 그거예요. 여기 단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하고 중간에 있는 거는 단열재가 있는 벽. 얘도 단열재가 있는 벽. 그 다음 얘는 단열재가 없는 벽. 여기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얘는 단열재가 없죠. 그죠? 방과 방을 나눌 때 이렇게 시멘트 벽돌 쌓기 쭉 해놨단 말이죠. 바로 요거. 요 기초가, 여기는 요 기초가 얘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요것만 그려보시면 돼요. 기초의 모양을 외우고 그 다음에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요즘은 보통은 얘로 그려요. 얘로 그립니다. 얘는 잘 안 그리더라고요. 이거는 잘 안 그리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많이 그려요. 자, 제가 얘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자, 외형선을 가지고 그리시면 되겠고 X라인 0도 90도 얘가 지표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표면이고 얘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선이에요. 우리가 대지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규준틀이라는 걸 작업을 해요. 뭐냐면은 도면에 나왔던 그 중심선들 있죠. 그 중심선들을 대지 위에다가 밀가루로 그리고 거기에 강목을 박아 놓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의 크기하고 높이를 표시해 놓는 걸 규준틀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얘가 규준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와서 여기를 파야 되겠죠. 자, 얼마나 파요? 순서대로 쭉 파내려 갑니다. 700, 400, 50, 200 여기까지 파내려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라운드에서 순서대로 땅을 쭉 파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700, 400, 50, 200 이 수치는 어떻게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요. 여기가 건물의 기초잖아요. 그죠? 기초의 깊이 700, 그 다음에 이름 잊어버렸다. 여기가 이제 기초판인데 기초판의 두께가 200, 그 다음 버린 콘크리트 50, 그 다음 잡석 다짐 200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실제 이름하고 얘 이름하고 두께하고 같이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볼 때 이걸 다 써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걸 다 써줘야 돼요. 근데 그냥 숫자로 외우시면 뭐 700, 400, 50, 200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얘가 누군지를 다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전산능용 건축제도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글씨들 다 외워야죠? 다 외워야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따로 외워요. 근데 따로 외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로 외울 게 아니고 지금처럼 얘의 명칭과 크기를 함께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명칭과 크기를 함께 외우셔야 되고, 자, 옵셋 420에 나누기 2 이렇게요. 이게 벽의 두께입니다. 4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이 기초판의 두께가 얼마냐면 200이에요. 그래서 200. 그 다음 여기 얘네들 있죠? 잡석 다짐. 얘는 100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 기초판 있죠? 이 기초판 중간을 끊습니다. 그리고 필렛으로 선정리. 자, 여기까지 선정리를 했는데 여기 밑창 콘크리트 없죠? 이걸 다시 필렛해서 그려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은 마감선이에요. 마감선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양이 얘네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모습이. 색상하고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450mm 올라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왜 돌아갔냐? 자, 옵셋 450mm. 자, 이렇게 450 올라갔는데 100mm 조금 더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200mm 이런 식으로요. 모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벽돌 한 장의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옵셋 120mm. 자, 이렇게요. 적당히 위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시멘트 벽돌, 여기는 단열재, 여기는 일반 적벽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정리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라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 4개 어레이 4개. 자, 이렇게 4개를 그려줍니다.
사선을 따라서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해치 위에 부분만 유저 디파인으로 자 45도 간격은 50mm. 도면에는 135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자, 해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치가 되도록. 다시 볼까요? 아래쪽은 45도. 해치가 되도록. 그리고 나서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운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이요. 여기 어떻게 그리나 잘 보세요. 먼저 자 이렇게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60도 선으로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60도로 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음 45도예요. 이때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45도, 다시 중간점에서 45도. 자, 이해되시죠? 이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중간점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만 그룹.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얘네들은 해치겠죠? 그 다음 카피. 오른쪽 상단점입니다. 오른쪽 상단점 클릭하고 어레이 적당히 한 6개. 그 다음에 피트.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게 잡석 다짐 해치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치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어떤 해치냐면 자, GIS RC 30번이요. 여기 보시면 GIS 여기 RC 30번이요. 이거 다시 1로 놓고 0도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들어옵니다. 원래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에 원을 좀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서클이 없단 말이에요. 해치에. 다시 한번 해치합니다. 해치를 2번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AR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AR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다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표시 한번 해보시죠. 해치. 자, AR, BR 스탠다드. 그 다음 셋 오리진. 다시 한번요. 해치. 자, AR, BR 스탠다드. 자, 원점 클릭하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120mm였으니까 60mm 옵셋을 해주고, 여기는 누구로 바꿔줄 거냐면, 배팅으로 바꿔줄 겁니다. 단열재. 자, 단열재는 마감선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팅을 불러옵니다. 얘가 배팅이 되는 거죠. 마감선.
마감선이 아니라 얘는 단열재죠.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 모습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